북한이 2022년 10월 4일 07시 22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각종 언론이 많은 양의 보도 기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석이 보도되고 있으므로 본인은 최대한 짧게 요점만 정리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합참의 공식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발사 원점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이고 정점 고도는 970km, 비행거리는 4,500에서 4,700km, 발사 각도는 30도에서 45도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일본 방위성이 운영을 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인 J-ALERT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방에 경보를 발령을 했다라는 내용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7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발사 후 3시간 만에 발빠르게 공식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현재 보시는 화면이 그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며 북한이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불안정적인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서 refrain, R-E-F-R-A-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인의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사 원점의 문제인데, 합참은 자강도 무평리라고 했지만 그곳은 이동식 발사기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한 장소일 뿐입니다. 발사 부대는 자강도 다제리에 주둔을 하는 전략군 제52기지 제96분소입니다. 이 부대는 화성 13으로 알려진 KN-08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던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위치 좌표는 현재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좌표이고요. 구글에 이 좌표를 입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분석 자료는 본인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URL은 현재 화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비행 방향인데요. 합참은 그 발사 방향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서태평양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 J-ALERT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경보를 발령을 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평리에서 홋카이도를 연결을 하면 아오모리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역시 아오모리를 연결을 하면 홋카이도가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J-ALERT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양곳에 경보를 발령을 했다라는 것은 이 미사일의 탄도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중간에 있는 소야 해협 인근을 통과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비행 방향과 거리를 계산을 하면 이 탄도 곡선의 연장점은 정확하게 하와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모함 레이건과의 연관사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동해에서 훈련을 한 항공모함 레이건은 소야 해협을 통과해서 모항인 요코즈카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1일 일본 열도의 동해를 면하고 있는 아키타 연합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항해의 속도와 방향에 미루어 봤을 때 2022년 10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아오모리현 미사와 인근 앞 해상에 위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바로 탄도곡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화성 12호를 이용한 이유입니다. 화성 12호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7년 5월 14일 고각발사로 정점고도 2111.5km에 비행거리가 787km를 기록을 했다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각발사의 정점고도의 4배를 그 미사일의
비행 가능한 사정거리로 보기 때문에 화성 12의 최대 사거리를 8,000km 이상이라고 노동신문은 당시에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와이가 사정권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2021년 9월 28일 오전에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화성 12에 극초음속 활공체인 HGV를 장착을 한 화성 8형 시험 발사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 8형일 경우에 정점 고도 970km 상공에서 이 HGV를 분리를 한다면 활공을 해서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사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군과 대통령, 미국과 일본의 반응 시간을 보았을 때 굉장히 빠릅니다. 이는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위협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그리고 적절한 대응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발사 전에 아무런 군사적 대응이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화성 12의 발사는 미 해군 항공모함 레이건호의 기동로와 북한이 미국의 하와이를 겨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조용원 일당들이 급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북한은 군사 도발을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정치적 협상은 없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한미일 나토의 정치 군사적 대응에 양회가 끝난 후에 중국과 현재 이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은 언론과 일반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7차 핵실험이나 SLBM 발사와 이런 예상과는 달리 본인은 중동부 전선이나 동해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 섬이 될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